그래서 오늘 저희 세션은 이제 아파치 드루이드 기반의 이제 누구나 활용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40분 동안 웨비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인플라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선정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분석가들만 쓰지 않고 회사 내에 SQL이나 어떤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도 다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어떤 데이터로부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이제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이제 어떤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 혹은 그럴 때 이제 어떤 빠른 쿼리 속도가 요구가 되고 아니면 사용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동시성이 그런 쿼리 성능을 방해하지 않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션에서는 드루이드랑 인플라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왜 드루이드가 사용이 되는지, 왜 인플라이가 사용이 되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루이드와 인플라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드루이드를 좀 많이 써보시는 데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드루이드는 이제 저희 개발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저희의 그 개발자들이 원래는 광고 쪽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쿼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제품들로는 원하는 요구사항을 이제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보자 해서 아파치 프로젝트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 드루이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그리고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 베이스 그리고 이제 검색 시스템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제 고성능의 실시간 분석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이제 오픈소스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점점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서 2015년에 들어서 이제 아파치 드루이드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상용 제품으로 출시를 해야겠다 해서 2015년에 인플라이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자들 3명이 모여서 인플라이를 설립을 하고 현재 시리즈 D까지 투자를 받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사는 저희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고 이제 아파치 드루이드를 이제 코어 엔진으로 해서 드루이드 기반의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분야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향은 이제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로고들은 이제 인플라이로 그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부 사용자를 위한 어떤 이제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항상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이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플라이 기반으로 그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했고요.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 봇 활동을 감지하는 그런 AI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인플라이를 통해서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IC 같은 경우에는 보안 운영으로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사용자에 대한 이제 행동 분석용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회사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서비스와 고객들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이제 그 회사 외부의 어떤 고객이나 어떤 파트너나 이제 외부 사용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이제 그 회사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다든지 서비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분석 기능을 인플라이나 드루이드를 통해서 이제 분석 기능을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그 사용자를 분석하는데도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많은 통신 사용자가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1초 미만의 빠른 쿼리 성능으로 그런 다차원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추가되는 요구 사항에 있어서 이제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도록 네, 활용을 하는 케이스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 보시는 장면이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경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클릭을 하는 대로 네, 화면이 빠르게 바뀌고 이제 뭐 이 안에서 보시면 사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쿼리들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그냥 클릭으로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뒷단에서는 뭐 테라바이트에서 이제 페타바이트까지의 그런 큰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초당 이제 100개에서 뭐 많게는 뭐 1000개 이상의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것들을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스트림 데이터랑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히스토리컬 데이터들, 이제 배치로 수집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런 분석이 동시에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최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이제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모든 규모의 환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의 환경이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크고 사용자가 많은 어떤 그런 대규모의 환경에서도 인터랙티브한 분석, 그런 빠른 쿼리 속도를 제공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뭐 클릭했을 때 뭐 오래 걸리거나 뭐 쿼리를 날렸을 때 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빠른 쿼리 속도를 어떻게 하면 제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 이런 동시 쿼리랑 동시 사용자들을 어떻게 최적의 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이제 이런 사용자들을 위한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이런 동시 쿼리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런 인프라를 막 늘려서 이제 비용을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쿼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비용이 막 발생을 하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어떻게 이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그런 스트림 데이터들과 이제 기존의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들, 배치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이제 통찰력을 어떻게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드루이드를 적용을 하고 이제 인플라이를 사용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환경에서 어떤 빠른 쿼리를 제공하는 거. 요것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개의 매트릭을 이제 저희 그 쿼리 퍼 세컨이라고 하죠. 초당 이제 최대 20개의 쿼리가 들어오는 환경에서도 200ms의 이제 그런 쿼리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플라이를 도입하고 이제 드루이드를 적용하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적의 비용으로 높은 동시 쿼리. 그래서 이제 그 이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 한 30배 더 많은 사용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라이를 적용을 하면서 25% 더 낮은 비용으로 어떤 이제 뭐 큰 인프라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쿼리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갑자기 뭐 알 수 없는 비용이 막 갑자기 그 예상치 못한 어떤 비용이 청구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위험 없이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스트림 실시간 데이터랑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 그래서 타겟에서는 이제 3,500개 이상의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하면 거의 페타바이트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데이터 소스를 수집을 하고 이제 그 7만의 DAU가 이제 데일리 에버리지 유저라고 해서 일일 평균 사용자가 한 7만 명 정도 되는 환경에서 이제 초당 50개의 쿼리를 그 서비스를 하는데도 거의 600ms 이하의 속도로 네,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드루이드를 적용을 하고 네, 활용을 하게 되십니다. 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조금 시간을 여기서 조금 많이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드루이드가
이제 이런 장점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1초 미만의 그런 쿼리 성능을 대규모의 환경에서도 제공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가 그 3개의 기본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클러스터 상태를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가 있고, 이제 파싱하고 어떤 쿼리 결과를 반환하는 쿼리 노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데이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노드로 따로 구성을 하고, 이제 필요한 만큼 확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딥스토리지라고 해서 S3나 뭐 하둡이나 이런 이제 딥스토리지 레이어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인플라이나 드루이드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드루이드에서는 세그먼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컬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시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컬럼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모든 컬럼 대신에 어떤 일부 컬럼만 이제 쿼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그 해당 컬럼만 이제 검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그먼트를 이제 저장할 때 저희가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그 공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입수가 되면 이제 드루이드는 자동으로 인덱싱을 하고요. 그 세그먼트를 저장하는 그 데이터 노드에 이제 그 인덱싱도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부 그런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인덱싱이 없는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빠른 속도, 쿼리 속도를 구현하기는 어렵고, 이 드루이드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인덱싱을 하고, 이제 그 세그먼트는 최소 한 번은 이제 복제가 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가 되어 있는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세그먼트가 손실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노드에서 뭐 하나의 데이터 노드가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가 뭐 추가되는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리밸런싱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레인지 파티셔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그 쿼리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이 노드들 중에서 이제 한 곳에 좀 몰아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쓰는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제 분산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 노드를 다 스캔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바로 결과를 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쿼리 성능을 굉장히 빠르게 향상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진정한 스트림 인제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스트림 수집을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드루이드는 이런 스트림 데이터를 네이티브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뭐 배치 데이터는 뭐 당연히 이제 수집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카프카나 아니면 뭐 키네시스 같은 이제 그런 스트림 프로세서들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 드루이드 내에 내장되어 있는 커넥터를 통해서 네이티브로 바로 이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림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그 캐시에 들어오자마자 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뭐 분류되거나 막 스토리지에 저장될 때까지 막 기다리거나 할 필요 없이 데이터가 스트림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집이 되는 즉시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로 이제 쿼리 온 어라이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도착하는 즉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이제 딥스토리지에 커밋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노드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딥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노드를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시스템을 내리고 이제 리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럴 때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뭐 하루를 이제 다운타임을 걸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근데 드루이드에서는 이제 딥스토리지에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딥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다운타임 없이 자동으로 데이터 노드를 이제 리밸런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데이터 그 노드가 죽은 경우에 아니면 혹은 이제 복제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노드까지도 이제 죽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네, 리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백업하고 네, 리밸런싱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복원력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루이드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이제 쿼리를 하게 되면 이제 쿼리 서버가 어떤 데이터 노드에서 응답할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분산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이제 데이터 노드에서 데이터를 불러다가 그 쿼리 노드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결과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네,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컬럼 형식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서 그 세그먼트 형식으로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눠서 압축해서 저장을 하고 자동으로 인덱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의 환경에서도 그 1초 미만의 쿼리 성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레이어에서든지 이제 스케일 업뿐만 아니라 이제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용자가 늘거나 뭐 데이터가 늘거나 이제 뭐 동시 쿼리가 많아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캐시에 있을 때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쿼리 온 그 어라이벌 기능을 통해서 스트림 데이터를 진정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어떤 노드에 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중단되지 않도록 어떤 안정성과 그런 유연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인플라이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소스는 뭐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나 아니면 뭐 클릭스트림, 센서, 뭐 로그들, 뭐 아니면 기타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도 이제 연동을 해서 수집을 할 수 있고요. 구축은 뭐 많이 쓰시는 뭐 클라우드 상의 AWS나 뭐 구글이나 애저나 이제 클라우드 상에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프레미스에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 엔진인 저희 그 아파치 드루이드는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픈 소스로 쓰시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요 코어 엔진을 가지고 그 뭐 시각화를 개발을 하신다든지 뭐 어떤 이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하셔야 된다면 이제 인플라이를 쓰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그 아파치 드루이드를 개발한 개발자들이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컴퓨터 기반의 서포트를 제공을 하고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축하실 때 이제 너무 큰 어려움이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게 되고요. 또 이제 저희 그러니까 오픈소스 드루이드를 쓰시다가 인플라이로 쓰시게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될 때 좀 많이 고려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인플라이 매니저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러스터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UI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구축을 할 때 여기에서 뭐 그런 클러스터를 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확장이나 축소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뭐 컨피그를 체인지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도록 U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플라이 클래리티라고 해서 요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이제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뭐 어디서 슬로우 쿼리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클러스터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이제 시각화 툴이 있는데요. 그 시각화 툴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성능 모니터링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를 최적화를 하고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뭐 알럿을 띄워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담당자가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툴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플라이 피봇입니다. 그래서 인플라이 피봇이라는 그 시각화 툴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이 이제 뭐 별도의 UI를 구축을 하지 않아도 인플라이 피봇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그 사용자들도 이제 뭐 이렇게 시커를 잘 모르고 이제 기술을 잘 몰라도
본인이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시각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원래 뭐 우리가 쓰는 UI가 있는데요 하시면 네, 그 커스텀 UI에도 이제 이렇게 뒷단으로 API를 연동을 해서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어떤 이제 시각화 툴이 있어요. 뭐 태블루나 뭐 파워 BI나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API를 연동을 해서 이제 구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터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기존에 우리가 분석을 보면 이제 데이터 레이크나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이제 그 ELT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하고 이제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데이터 레이크나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뭐 리포팅을 위한 시스템으로 굉장히 쓰기 좋아요. 그래서 뭐 리포트를 뭐 1시간에 한 번, 뭐 우리 회사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제 생성을 하고 어떤 뭐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뭐 경영진들을 위한 어떤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은 이제 아직도 여전히 중요하고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요. 근데 이런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제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림 데이터를 위해서 디자인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림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이렇게 스트림 처리된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파일 형태로 내려서 동일하게 이틀 처리를 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레이턴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수집을 했는데 그 쓸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딜레이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제품들이 그런 스트림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 설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트림에서 뭐 미싱 데이터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2번이 카운트가 되는 일이 발생이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정보가 좀 부정확하게 있다면 이제 그 쿼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량의 어떤 배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소수의 인원이 이제 레이턴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쿼리를 실행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런 요구 사항에서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구현을 하시고 이제 저희 인플라이나 이제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스트림 데이터와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모두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어떤 빠른 쿼리 속도로 이제 에드훅으로 이제 막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인플라이나 드루이드를 통해서 그런 스트림 데이터를 이제 네이티브로 바로 수집을 하고 딥스토리지 연동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분석하고 이제 그 사용자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떻게 좀 쉽고 빠르게 이렇게 막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 인플라이나 드루이드에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봇이라는 시각화 툴도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UI를 뭐 개발을 하지 않아도 이제 내부 사용자 혹은 이제 외부 사용자들을 위한 그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원래 이제 제가 웨비나를 할 때 데모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데모를 이제 준비는 못하고 화면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인플라이 피봇이라는 시각화 툴이고요. 그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 큐브 안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런 다차원 분석을 쉽게 구현하고 이제 본인이 필요한 어떤 원하는 대시보드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사용자별로 뭐 어떤 롤 베이스 그런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뭐 알럿을 받아야 되고 뭐 리포트도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이제 외부에 어떤 이제 UI가 있어서 뭐 인베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각화 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나중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한번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데모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플라이 제품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한 가지예요. 인플라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그리고 폴라리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플라이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뭐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그런 프라이빗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직접 구축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인플라이 하이브리드는 이제 저희가 VPC 피어링을 통해서 어떤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연결을 하고 저희 쪽에서 이제 뭐 약간의 관리에 좀 도움을 드리는 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 드루이드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라이 폴라리스라는 제품이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폴라리스는 이제 완전 사스입니다. 사스형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약간은 다른 게 이제 인플라이 폴라리스는 드루이드를 잘 몰라도 그냥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를 이제 바로 수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시각화까지 할 수 있게 이제 엔드 투 엔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없고 아니면 우리는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기보다는 사스 제품을 선호한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폴라리스를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를 통해서 정말 더 쉽고 빠르게 어떤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루이드를 잘 들었는데 어디다가 써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라이나 그 드루이드를 고려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어떤 분석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고 어떤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이제 수집도 느려지고 쿼리 성능도 좀 떨어지고, 아니면 요구사항이 뭐 늘어나고 있어서 뭐 디멘전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 개발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고려를 많이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어떤 뭐 서비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광고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광고주들한테 어떤 광고 분석 하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 제품에 어떤 이제 분석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럴 때도 이제 외부 사용자들을 위한 거니까 이제 동시성이 되게 중요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원래 이제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어떤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배치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실시간으로 어떤 이제 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어떤 경우에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어서 뭐 우리는 15분, 30분 딜레이가 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아니면 뭐 시각화 툴을 따로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이제 좀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어떤 분석할 수 있는 UI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고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내부 사용 용도로는 어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시간으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클라우드 혹은 어떤 제품을 모니터링을 한다. 아니면 뭐 IT 운영이나 어떤 보안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가시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이커머스, 뭐 핀테크, 광고, 아니면 뭐 온라인 게임 이런 회사들에서는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클릭 스트림이나 뭐 매출 분석 아니면 그런 캠페인 성과 분석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외부 사용자 아니면 우리의 고객 아니면 어떤 파트너사들한테 그런 분석 기능을 제공한 경우에 이제 인플라이를 기반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부 고객한테도 이제 그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제 인플라이 피봇을 통해서 이제 약간 화이트 레이블이라고 하죠. 이렇게 로고 해가지고 인플라이 피봇으로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 데이터 분석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그 BizCIC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광고 캠페인 성과 분석용으로 이제 인플라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광고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데 이제 각각 서비스마다 이제 다른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통합 리포트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그를 표준화를 하고 이제 통합된 어떤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제공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분석을 하는 어떤 뭐 영업팀이나 어떤 이제 기획팀이나 이런 이제 사용자들이 SQL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이제 커지면서 쿼리 속도도 좀 느리고, 그럼 시각화 툴도 받쳐주지를 못하고 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이 광고 분석이 필요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냥 어떤 제공되어 있는 UI를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수초 내에 좀 빠르게 분석을 하고 어떤 리포트나 대시보드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통합된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인플라이를 도입을 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의 영업팀, 어떤 이제 상품 기획팀, 뭐 성과 관리, 운영, 개발, 이제 다양한 분들이 뭐 비기술자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쿼리 모르고 뭐 C컷 몰라도 이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인플라이 피봇을 활용해서 빠르게 분석을 활용하고 이제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도에서 가장 큰 일간 뉴스 포털인 이제 인디안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입니다. 옆에가 글씨가 조금 깨졌군요. 그래서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47,000개 이상의 이제 어떤 동시 사용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큰 포털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포털에서 여기서 뭐 이렇게 어떤 수익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렇게 가장 큰 포털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는 이제 배치로 어제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배치로만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편집자들이나 아니면 뭐 제품팀이나 마케팅팀이 이제 어떤 그런 영업 기회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통찰력이 갖기가 어려웠고, 이제 그래서 인플라이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 내에 있는 각자 이제 다른 팀들이 애드훅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이제 셀프 서비스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페이지가 가장 클릭이 많은지, 뭐 가장 많이 읽은 게 어딘지, 뭐 가장 어디에서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컨텐츠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이제 뭐 어떤 편집자나 어떤 마케팅 팀에서도 이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게임 애널리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게임 회사가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원래 오픈 소스를 쓰시다가 인플라이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사례이고요. 여기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회사는 직원이 조금 많지가 않은데 이제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그 고객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만 명 이상의 어떤 개발자들이 그런 월 200억 명 이상의 그런 이제 게임 플레이어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 이벤트들을 받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뭐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거를 운영하고 개발하는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인플라이로 해보자 해서 이제 그 작은 이제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인플라이를 도입을 하셨고, 이 플랫폼에서 인플라이를 쓰는 것 외에도 이제 회사 내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이 뭐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쪽에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이 뭐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어떤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비용이 청구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각기 다른 팀에서 이제 다차원 분석을 통해서 네, 서비스를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분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제 거의 모든 직원들이 네,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됐죠. 네,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례를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회사들 외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인플라이를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이커머스 쪽에서 뭐 매출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뭐 통신사에서 네트워크 뭐 운영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사용을 하시고, 뭐 온라인 게임에서도 뭐 광고 성과를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 사용자를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플라이는 이제 그 웹사이트에 오셔서 보시면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그 Get Started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무료로 트라이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트라이얼도 이제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이제 사스 그 플라리스에서 바로 이제 사스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트레이닝 제공하는 것도 네, 여기 링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 그 드루이드 서밋 서울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 네, 그 등록하셔가지고 참석하시면 네, 아마 저희 뭐 드루이드에 대한 업데이트가 뭐가 있는지 뭐 사례들이 어떻게 됐고 이제 드루이드 이제 오후에는 이제 그 핸즈온 세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